차입금이 이렇게 늘었으면 당연히 이자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 SDI의 총 차입금은 약 11조 6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이자 비용은 약 2,900억 원 수준입니다. 역산하면 평균 조달금리가 2% 후반에서 약 3%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돈을 전부 회사채로 조달했다면 이자 비용이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까지 갔을 수도 있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캐즘이란 긴 터널을 지나는 삼성 SDI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금은 급격히 줄었고 차입금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회사채도 거의 안 찍는 회사가 도대체 돈을 어디서 빌렸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 SDI 고민을 숫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R본부 원충이 산업 2부 노태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래셋증권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 M스톡과 함께합니다. 미래셋증권이 제공하는 MTS 앱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설치 방법은 미래셋증권 M스톡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노태민 기자, 삼성 SDI는 과거 배터리 시설 투자 경쟁이 벌어지던 시점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캐즘 시대부터 가장 내실 있는 배터리 회사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원래 공장 먼저 짓고 나중에 돈을 버는 산업이거든요. 투자는 지금 하는데 매출이 2년에서 3년 뒤에 나오는 구조인 거죠. 현금 창출력에 비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 건가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 활동해서 약 2조 원의 현금을 썼습니다. 올해 1분기도 설비 투자가 5,900억 원인데요.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은 약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공장에 쓴 돈이 2천억 원이 더 많은 거죠. 이게 대부분 미국과 헝가리 배터리 공장 증설이겠죠? 맞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해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2023년에는 5조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과 스텔란티스 JV, GM JV를 비롯해 천안 마더 팩토리, 울산 전고체 배터리 라인 등 투자를 이어가야 할 생산 거점이 많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매년 수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삼성 SDI 현금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도 영업 적자보다는 선제적인 시설 투자에 있습니다. 그럼 차입금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023년 6조 원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11조 6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감안한 순차입금도 거의 10조 원에 달하고요. 예전 삼성 SDI에서는 보기 힘든 숫자입니다. 삼성의 전자계열사들이 회사채 같은 시장성 조달을 거의 안 하잖아요. 삼성 SDI도 비슷한 기조였는데 지금 재무 상태를 보면 회사채 발행도 거의 없는데 어디서 돈을 빌린 걸까요?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차입처를 보면 일반 기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돈줄이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에서 스타플러스 공장 투자 자금을 3조 6천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은 수출입은행인데요. 본사와 헝가리, 미국 법인 등의 공급한 자금을 합치면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은행 차입은 약 400억 원 정도고요. 일반 회사채 시장보다는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네요. 그렇죠. 이 밖에도 국민은행이 본사와 헝가리 법인을 합쳐 약 5,500억 원, 일본 미쓰비시 UFJ에서 4,500억 원,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에서 약 3,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스텔란티스 측은 FCA US에서 빌린 자금도 약 4,200억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한, 농협, 하나우리은행과 시티, 스탠다드 차타드, UOB 등 국내외 은행 차입입니다. 정책성 자금이 압도적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DOE 대출은 20년 안팎,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격이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다 보니 정책 금융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차입금이 이렇게 늘었으면 당연히 이자도 엄청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삼성 SDI 총 차입금이 약 11조 6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이자 비용은 약 2,900억 원 수준입니다. 역산하면 평균 조달금리가 2% 후반에서 3%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만약 전부 회사채로 조달했다면 삼성 SDI 신용등급이 AA 안정적이니 최근 시장금리 기준으로 약 3% 후반에서 4%대를 적용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까지 갔을 수도 있죠. 정책금융 덕분에 연간 1,000에서 2천억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셈이네요. 빚이 많아진 건 맞는데 최대한 저렴한 대출만 골라 쓴 것 같아요. 상당히 전략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뭔가 좀 꺼림칙한데? 물론 남의 돈을 그렇게 빌렸는데
하는데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이니까. 문제는 앞으로 있는데요. 공장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공장을 짓는 동안에도 감가상각, 이자 비용, 운영비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출은 없고 그래서 에비타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 부담이 계속됩니다. 캐즘이 길어질수록 재무적 스트레스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카드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죠? 맞습니다. 삼성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2%를 갖고 있는데요. 연결 장부가로 보면 약 11조 9천억 원입니다. 시장에서는 10조, 11조 원 정도의 매각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들어오면 재무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팔아서 현금만 쌓아두면 부채 비율은 크게 안 바뀝니다. 관계기업 투자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뿐이기 때문인데요. 대신 유동성은 엄청 좋아집니다. 현금이 1조 7천억 원에서 10조 원 넘게 늘어나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았다 치면 삼성 SDI가 얻는 재무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10조 원을 조달해서 부채를 갚는다고 가정하면 총 차입금은 11조 6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부채 비율도 80% 가까운 수준에서 40% 안팎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순차입금은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예전 삼성 SDI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전액 상환보다는 단기 차입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미국 공장 투자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1분기 말 단기성 차입금은 약 5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차입금 11조 7천억 원의 51%를 차지하는데요. 차입금의 절반가량이 1년 안에 갚거나 차환해야 한다는 의미죠. 확실히 삼성 SDI 부채 비율에 비해서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26.6%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통상 30% 이상이면 좀 위험한 기업으로 보니까. 다행인 건 이 가운데 약 1조 2천억 원은 매출 채권 할인이고 1조 3천억 원은 장기 차입금 중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실제 운전자금 성격의 단기 차입금은 약 3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파는 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돈만 묶여있는 자산은 아니니까요. 매년 삼성 SDI에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지분법 이익이 약 8,200억 원, 배당금도 1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걸 팔면 앞으로는 이런 현금 흐름이 사라집니다. 2025년 기준 단순 비교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 8,176억 원이 삼성 SDI 이자 비용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판다는 거는 현재 안정적인 수익원을 포기하고 배터리 사업에 미래를 베팅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확실한 현금을 포기하고 배터리에 투입할 시간을 사는 거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삼성 SDI가 이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건데 향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력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겠죠. 예상보다 빠른 흑자 전환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나요? 당초 삼성 SDI의 턴어라운드 시점은 하반기로 예상됐는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향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데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관세 환급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SDI는 북미 스텔란티스 JV를 ESS용으로 전환해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SDI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선택일 것 같습니다. 현금은 줄고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차입은 늘어나고 캐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까지 활용할지 판단해야 하죠. 지금 삼성 SDI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배터리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봐야 할 것은 차입금 규모가 아니라 그 돈으로 지은 공장이 언제부터 현금을 벌기 시작하느냐겠죠. 삼성 SDI의 현 재무 상태는 위기의 신호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베팅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더베스트 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태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